온라인으로 나와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서 발전 기계를 전공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멘토링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98년에 태어났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에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얼른 넘어가서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여러분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와보신 적 있는 친구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 학교의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네, 이렇게 100주년 기념관이고요. 여기는 중앙도서관, 여기는 빼빼로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왜 이름이 빼빼로 광장인지 궁금하죠? 여기 있는 이 가로등이 꼭 빼빼로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빼빼로가 잔뜩 있어서 빼빼로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100주년 기념관의 야경이고 이거는 학교 정문에서 본 모습. 그리고 여기는 청룡호수라는 곳인데 저희 학교 상징 동물이 청룡이라서 이렇게 청룡이 있는 청룡호수라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 학교 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중앙대학교 하면은 또 연예인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우 김세로님 그리고 재작년에 원어원 박지훈님이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 여진구님도 이렇게 중앙대학교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2학기 때 교양 수업을 여진구 배우님이랑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대학교에 가면은 배우랑 수업을 같이 들을 수도 있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라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시즌4를 중앙대학교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빼빼로 광장인데 여기 빼빼로 광장에 그 연플리 주연 배우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소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앙대학교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일단 대학교에는 단과대학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 관련된 과들은 공과대학,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과들은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앙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체육, 예술, 예술공학, 약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생명공학대학, 공과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학 이렇게 총 15개의 단과대학이 존재하고 그 단과대학마다 51개의 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학과라 했죠? 네, 저는 바로 여기 공과대학의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중앙대학교에는 미래선도 학문단이 빅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래선도 학문 이래서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뭐냐면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조금 더 밀어주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총 7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학과라 했죠? 맞아요, 여기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바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가 여기 빅7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입학을 하실 때 수능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시면은 4년 전액 장학금이 제공이 되고요. 이 기준이 아무래도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라서 특성화 학과인 만큼 좀 많은 장학금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저희 학과는 학부 개설 과목에 영어 강의를 제공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전공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도 저희 수준을 잘 아셔서 그렇게 안 어려운 다 이해할 만한 영어를 수업을 하시고요. 또 신기한 건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중앙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들과도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프랑스인과도 함께 팀플을 하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란 대체 뭔지 이제 저희 학과 소개에 들어가 볼 건데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너무 이름이 길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이름이 길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학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란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자연과학 vs 공학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나 과학 시간에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여러 번 들어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기운이 없을 때 에너지가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너지의 정의는 이렇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곳에 가지고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쿵 소리가 나겠죠? 이게 바로 높은 곳에 존재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던 자동차가 이렇게 어디다가 쿵 박으면 엄청 아프겠죠? 이게 왜냐면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코드를 꼽을 때 이런 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전기는 집이나 학교나 어디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체는 만지면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건 바로 뜨거운 물체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불에 타면서 재로 변하는 얘네는 열을 만들 수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인지 약간 감이 오셨나요? 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산하고 사용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사용, 관리를 시스템적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과학 vs 공학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볼 건데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과학이랑 공학의 다른 점을 좀 눈에 보기 쉽게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포크를 가지고 동전을 여기다 컵에다 세우는데 이런 거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공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고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학에서는 그냥 더 값싸고 빠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공학에서는 이렇게 과학적 원리를 찾을 시간이 없고 얼른 이 도구를 사용해서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한눈에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과학은 연구를 위한 학문과 실험이라고 한다면 공학은 산업의 적용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새로운 원리나 이런 걸 알아냈다면 공학에서는 그 원리를 산업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과학에서 원리 새로운 걸 발견을 한다면 공학에서는 알려진 것을 적용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새로운 걸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가 더 중점이라면 공학에서는 연구를 해서 알아낸 거를 공정에 적용하고 생산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연과학에서는 아무래도 물리와 수학의 비중이 조금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공학에서는 물리와 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세상을 움직이고 비추는 빛과 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이렇게 TV가 나오는 것도 모두 전기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런 전기 에너지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하루도 굴러가기가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서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 중 하나인 발전 전력 산업을 비롯하여 에너지 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전력, 그리고 화력, 그리고
이런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과 첨단 연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의 목표입니다.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좀 특이하게 끝에 이름이 학부, 부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다른 학과는 뭐 경영학과, 수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학부 제도인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발전 기계 전공, 발전 전기 전공, 원자력 전공 이렇게 세 가지의 전공으로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학부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다가 3학년이 되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전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가 발전 기계 전공인데 발전 기계 전공에서는 화력 발전이나 뭐 열에너지의 이용 이런 것과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발전 시스템과 열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특화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전공이고요. 제가 발전 기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전 전기 전공은 전력 통계, 전력 기기 등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전공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중점을 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걸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써서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인원이 넘치면 학점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1,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발전 기계 전공, 이거를 나는 기계만 전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발전 기계 그리고 원자력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둘 다 전공하는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면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나,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게 저희 학과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를 가져온 표입니다. 그래서 여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 2학년 때는 전공 및 융복합 지식 중심의 교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융복합 지식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 2학년 때는 진짜 도움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일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공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밑바탕이 되는 그런 좀 쉬운 전공? 좀 그거에 기초가 되는 전공 과목을 공부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한 학교에서 이렇게 교양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양 과목들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런 과목들을 주로 1, 2학년 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전공 지식을 함양하고 실무 중심의 교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진짜 어려운 그런 진짜 찐 전공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에서는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게 될 과목들을 크게 전공 기초, 전공 공통, 전공 심화 과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학년 때 주로 1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들이 바로 이런 전공 기초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전공 기초 과목은 이런 전공 공통,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인데 여기서 또 크게 공학 기초와 수학 기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학 기초에서는 일반 화학, 일반 물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CAD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 화학과 물리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한다고 볼 수 있고 이 CAD라는 과목이 재밌는데 이게 컴퓨터실에서 도면 같은 거를 보고 직접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해보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요. 이렇게 수학 기초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을 또 배웁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그래서 미적분학, 그리고 선형대수, 공업수학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공 기초 과목들은 저희 학과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대에 진학하면은 거의 똑같이 이런 과목들을 배워요.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일반 화학 실험이라는 시간에 하는 영상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처음엔 분홍색이었던 액체가 이 안에 자석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게 될 건데 이 분홍색이었던 액체가 투명해질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실험은 화학 정원이라는 실험인데 여기 이 병 안에
이런 결정들이 자라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에는 좀 이론에 집중하여 수업을 하였다면은 대학교에 와서는 이렇게 실험도 직접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과목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실험만 하면 또 끝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보고서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넣고 막 표도 그리면서 보고서도 쓰고요. 기초 과목들이 끝나면 전공 공통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저희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이다 보니까 전공 공통 과목에 에너지 공학 기초, 발전 공학 기초 이렇게 또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학 기초 과목들에는 에너지 기초 세미나, 에너지 변화 시스템, 에너지 계측 공학, 전산 설계 기초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목들과 전산 설계 기초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발전 공학 기초로서는 연료체 역학, 회로 이론, 기초 제어 공학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체 역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거냐면 어떤 막 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뭐 유체의 속도 아니면 온도가 얼마큼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전산설계 기초에서 배우는 전산설계 기초는 에서 배운 프로젝트를 했던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자이로콥터라고 하는데 이게 자이로콥터를 A4 용지에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날리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A4 용지에 꼬리와 날개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총 27가지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 종이 비행기를 여기가 학교인데 여기서 27가지를 각각 5번씩 총 135번 날리는 실험을 하고 이거를 어떤 길이로 날렸을 때 이 비행기가 가장 오래 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한 후에 이렇게 전산 설계 기초 프로젝트, 자이로콥터 최적화 이런 레포트도 쓰고요. 근데 저렇게 길이를 막 다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비행기는 뭐 대략 6초에서 7초 정도 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꼬리와 날개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가장 오래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학년 때 배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시간에 배우는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막 이런 식으로 막 영어로 막 써있고 영어로 숫자로 여기 막 여러 가지 써있는데 이런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오래 날 수 있는지를 저 프로그램이 막 돌려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길이와 그리고 시간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설계를 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서 그래프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은 나중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공대이다 보니까 총 크게 4가지의 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취업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전 및 플랜트와 관련된 공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건설 및 자재 제작, 중공업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더 전문 영역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여기 가장 먼저 보면 발전 및 전력 공기업 그리고 민자 발전 기업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한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집에서 전기 쓰면은 전기요금 얼마 내야 된다고 이런 노란 종이 날라오잖아요. 그게 다 한전에서 보내는 건데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은 한전과 같은 그런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한국수력 원자력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뭐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분배가 되고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들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이런 일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공기업들인 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이런 발전과 관련된 공기업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SK E&S나 포스코에너지 같은 이런 민자 발전 기업에 가서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좀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공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재 제작 중공업 기업인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이런 자재 제작 중공업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전기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같은 것도 있고 막 발전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되는 그런 부품 같은 거를 만든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건설 제작 기업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이런 다양한 건설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취업을 원하지 않고 조금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조금 더 전문 영역을 심화하고 이렇게 공부를 마친 후에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에 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하면은 신형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원자로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정 발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청정 에너지 같은 청정 발전 시스템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세대 전력 개통 개발 등 첨단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국가 출연 연구기관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전화기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기공학 이렇게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세 개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에너지도 취업 잘 하고 있고 저희 학과 선배님들이 많이 이런 앞에서 말했던 기업들이 진짜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에너지는 약간 취업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절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를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무래도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이다 보니까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오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 수학, 물리 등의 과목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화학, 수학, 물리라고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수학이랑 물리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걸 뽑자면 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목들이 사실 다 물리예요. 그래서 나는 물리가 너무 어렵다, 물리를 너무 못하겠다, 약간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까지는 괜찮지만 나는 물리가 정말 싫다, 나는 물리를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조금 저희 학과에 오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잘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이렇게 하나만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기계, 전기, 원자력 세 개의 전공이 있는 만큼 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상의적으로 융합 학문을 탐구할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저희 학과에서는 아무래도 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물리를 고등학교 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으로도 화학이랑 생명과학만 공부를 했고 물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공대는 사실 갈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원서를 쓰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여기가 성적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써봐라 이래가지고 저희 학과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만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만 붙었으니까 와야지. 그래서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공부를 걔네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저보다 훨씬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열심히 물리를 공부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솔직히 조금 못했는데 그 후로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차차 올려가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교 4년만 다니고 졸업을 하면은 끝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애초에 고등학교 때부터 난 일단 대학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난 이걸 좋아하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공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길 중에 이렇게 전공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공부 자체가 꿈을 이루는 길은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공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꿈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 꿈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꿈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해두었더라면 언제든지 꿈이 생긴다면 그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꿈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본인이 나는 정말 뭐 미용하는 게 좋다 이러면 미용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